약도 늘리지 않고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낮아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냉장고 속 식초 한 병에 숨어 있습니다. 10년째 당뇨로 고생하시던 70세 김순자 어르신이 하루 5알씩 드시던 약은 그대로 두고 단지 식사 전 희석한 식초물 한 잔만 추가하셨을 뿐인데 혈당이 무려 60이나 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혈당 재는 게 무서워서 며칠씩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혈압약 챙겨 먹는 것도 깜빡해서 가족들한테 잔소리 듣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비싼 홍삼이나 아가리쿠스 같은 건강식품들 사려다가도 가격표 보고 망설이시고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68세 이말자 어르신처럼 혈압약 3개씩 드셔도 소용없던 분이 식초 드레싱으로 식단만 바꿨는데 6개월 만에 혈압이 20이나 떨어진 거예요.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최신 연구들도 이런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초 활용법을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요리법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닌 그냥 집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 비법 말이에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온 제가 왜 매일 아침 식초를 마시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유들을 지금부터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영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된 건 정말 개인적이고도 충격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1983년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 저는 약물 치료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신 의학 기술과 각종 약들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게 의사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식초 타서 먹으라고 하는데 효과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민간요법은 근거가 없어요. 처방해 드린 약만 잘 드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에 드시는 약이 12알, 어떤 할머니는 15알, 약봉지를 한 움큼씩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한 분은 선생님,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요. 이제는 약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약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제가 64세가 되던 해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제 건강검진 결과였거든요. 혈압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혈당도 당뇨 직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20대보다 15kg이나 늘어나 있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환자가 되겠구나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도 조절해 봤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의대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박 교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야, 식초 한번 써봐. 요즘 외국 연구 결과들 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 처음엔 야, 너도 나이 들어서 이상한 소리 한다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그 친구가 보내준 외국 의학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 잡지들의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보자 마음먹고 2020년 1월부터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한 달은 역시 별거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정말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느낀 건 점심 먹고 나서 쏟아지던 졸음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체중까지 자연스럽게 3kg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환자분들께도 권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수 환자분들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5년째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결과를 보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적인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에서 70대가 되면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식사 후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먹어도 별 문제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졸음이 몰려와서 낮잠을 자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50대에서는 약 15%, 60대에서는 25%, 70대에서는 3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직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죠. 두 번째 문제는 복부비만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 입던 옷이 안 맞기 시작하고 허리둘레가 계속 늘어나죠.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어가면 복부비만으로 진단하는데 이 기준을 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장 지방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60%가 넘어요. 10명 중 6명 이상이 혈압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트륨 과다 섭취,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즉 혈당 상승, 복부비만, 고혈압이 함께 나타나는 걸 의학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부작용은 걱정되고 그렇다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기는 너무 어렵고 75세 박명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혈액순환 개선제까지 하루에 8알의 약을 드세요. 선생님, 이 약들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늙어서 약통을 달고 살게 될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2세 정기철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밥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니까 기력이 없고 이게 노화인가 봐요 라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짠 음식,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갑자기 담백한 음식으로 바꾸면 음식 맛이 없다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식초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큰 변화 없이도 기존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거나 족부 궤양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식초가 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 관리 효과부터 설명드릴게요.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인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요. 마치 급류처럼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세트산은 이 과정을 조절해 줍니다. 위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고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도 천천히 만들어줘요.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대신 완만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2004년 미국 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약 25%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도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반응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요. 인슐린이 문을 열어라고 신호를 보내도 세포들이 못 들었다며 문을 안 여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세트산은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줍니다.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귀가 잘 안 들리던 사람이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잘 듣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아세트산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딱딱해진 호스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간접적으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신맛을 활용하면 소금을 덜 넣어도 음식 맛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데 식초를 활용하면 이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한 포만감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일본에서 진행된 12주간의 연구에서는 비만인 성인들이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복부지방,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죠. 여섯 번째는 항염 효과예요. 만성 염증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데 아세트산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초만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식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보조 장치 같은 역할이죠. 브레이크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안전한 운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미미할 수도 있어요. 이는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 달리 자연스러운 방법은 시간이 걸려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허락을 받은 범위에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2018년부터 제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혈당 조절이 정말 어려우셨어요.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라이드 두 가지 약을 드셔도 공복 혈당이 140 이상, 식후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거든요. 어르신이 특히 힘들어 하시는 게 식후 피로감이었어요. 선생님, 밥만 먹으면 죽을 것 같이 피곤해져서 바로 누워야 해요. 그래서 낮잠을 2~3시간씩 자게 되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반복되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022년 10월부터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마셔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식초가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죠.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어르신도 역시 별 효과 없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밥 먹고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네요 하시면서 낮잠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1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개선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식후 혈당도 평균 140대로 안정됐어요. 물론 약물 용량 조절도 함께 했지만 어르신은 식초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2년째 지속하고 계시는데 혈당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어르신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에요. 식후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이말자 어르신입니다. 고혈압으로 15년째 치료받고 계시는데 약을 3개나 드셔도 혈압이 15,090 이상으로 계속 높았어요. 이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 짠맛 없으면 음식이 음식 같지가 않아요. 나물도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하고 국물도 간이 새야 맛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나트륨 제한 식단을 권해도 맛이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가요. 차라리 굶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식초를 활용한 조리법을 제안했어요. 나물 무칠 때 간장 대신 식초와 올리브 오일, 약간의 꿀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쓰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이상한 맛이에요 하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상큼하고 개운해요 라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샐러드뿐만 아니라 생선구이에도 식초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고 국물 요리할 때도 소금 대신 식초로 간을 맞춰 보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부터 체중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67kg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64kg까지 내려갔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놀라운 변화는 혈압이었어요. 6개월 후 혈압이 13,585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약물 조절도 함께 했지만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든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식초 조리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음식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라고 만족해 하세요. 세 번째는 73세 박철수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밤새 뒤척이시곤 했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예전엔 뭘 먹어도 속이 편했는데 이제는 밥만 먹어도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위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위산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줄어든 상태였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2021년 8월부터 식사와 함께 소량의 식초물을 드시도록 권했어요. 물 반 컵에 현미식초 반 큰술 정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였죠. 처음 일주일은 속이 좀 쓰린 것 같아요 하시더니 두 번째 주부터는 괜찮네요 라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요즘 속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부담스럽지 않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이제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삼겹살도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지고 위산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준 결과인 것 같았어요. 네 번째는 66세 정미영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수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2, 3번 정도만 배변을 하셨고 그마저도 변이 딱딱해서 고생이 심했어요.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자꾸 용량을 늘려야 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식초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공복에 희석한 식초물을 드시도록 권했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배변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4, 5번 정도로 개선됐고 변의 상태도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거의 매일 배변을 하게 됐어요. 변비약 없이도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드시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69세 김기남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계열 약물을 드시고 계셨는데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높았어요. 식초의 지질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식초 섭취를 권했더니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200에서 150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20으로 개선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식초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에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기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있어요. 대부분 2,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1년 이상 지속하시는 분들은 더 안정적인 개선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했어요. 먼저 시작 전 체크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또한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식초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칼륨 제한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식초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적응 기간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즉 2.5ml 정도를 물 한 컵, 즉 200ml에 희석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속이 쓰린지, 메스꺼리는지, 설사를 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세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즉 5ml로 늘려보세요. 이 단계도 일주일 정도 유지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큰 스푼으로 반 스푼, 즉 7.5ml 정도예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적당한 양이에요.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단계는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즉 15ml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굳이 늘리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차가 있지만 7.5에서 15ml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희석 방법도 중요해요.
절대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물 한 컵, 즉 200ml 이상에 희석하세요.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드시는 타이밍도 신경 써주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이에요.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대로 식사 직후에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속이 약하신 분이라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이 위산을 중화시켜서 자극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 드실지도 결정하셔야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을 권해요. 적응이 되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드셔도 좋아요. 하지만 하루 3번 이상은 권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식초 종류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 감 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기본적인 효과는 비슷해요.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첫째, 자연 발효된 것을 선택하세요. 화학적으로 만든 빙초산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첨가물이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설탕, 인공 감미료, 방부제 등이 많이 들어간 건 좋지 않아요. 셋째,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농약, 잔류 우려가 적고 품질도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넷째,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개봉하기 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진행되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치아 보호 방법도 꼭 알아두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정도 후에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에나멜이 더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맛을 개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식초 자체가 시고 자극적이어서 처음엔 마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을 조금 넣으시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한결 마시기 쉬워져요. 민트잎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서 향을 좋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마치 운동이나 다이어트처럼 말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 약 없이도 활기찬 생활, 이런 목표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신하신 분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치과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식초를 어떤 이유로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혈당 관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혈압이 걱정되어서인가요? 혹시 체중 관리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속이 더부룩해서인가요? 혹시 이미 식초를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지금까지 40년 경력의 내과 의사가 왜 매일 식초를 마시는지
그 놀라운 이유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초는 절대 약을 대신하는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밥상에서 작은 습관으로 꾸준히 활용한다면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체중 관리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은 늘어나고 부작용 걱정은 커지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적응하시고 반드시 희석해서 드시고 위 건강과 치아 건강도 꼭 챙기면서 하세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많은 환자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특히 위가 약하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건강한 사람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거든요. 식초를 마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작은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초 같은 작은 습관까지 말이에요. 저도 이제 69세가 됐어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희망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식초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제 40년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재산이고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